영국 왕실의 모든 보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왕이 어째서 매번 똑같은, 심지어 개인 소유의 소박한 티아라를 고집하는 걸까요? 단순히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빛 뒤에는 버킹엄 궁전이 드러내길 꺼리는 은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금지된 왕실의 사랑이 남긴 재물, 한 세대에 걸친 신비로운 실종, 그리고 카밀라 왕비가 이 티아라를 선택할 때마다 왕실 전체에 보내는 조용하지만 대담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를 잡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경이로운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왕실의 엄격한 규범과 인간적인 감정을 분리하여 큐빗 샌드 티아라가 왜 카밀라 왕비에게 윈저 가문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이 티아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세기 초 런던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에드워드 시대였습니다. 화려함이 넘치고 궁정 예절이 엄격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세상을 영원히 바꾸기 전 아름다운 시절이 마지막으로 메아리 치던 시대였죠. 그 사회에서 티아라는 단순한 장신구 이상이었습니다. 궁정에서 기혼 여성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통행증이자 가문의 지위와 영국 귀족 사회의 복잡한 계층 구조 속에서의 위치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케펠 가문이 찬란하게 빛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든 사교계의 살롱에서 감탄사와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가문의 여주인, 비할 데 없는 앨리스 케펠은 단순한 사교계 명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에드워드 7세 국왕의 신뢰받는 조언자이자 마지막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가문의 부유함뿐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취향과 그에 걸맞은 보석의 광채를 통해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거의 왕족에 준하는 독특한 지위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앨리스의 딸이자 훗날 카밀라 왕비의 할머니가 될 소냐 케펠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소냐가 사교계의 첫 발을 내딛고 애쉬컴 바론의 아들, 존경받는 롤랜드 큐빗과의 결혼을 준비할 때 그녀의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결혼 장신구를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선물은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섬세해야 했습니다. 가문의 부유함과 왕실과의 친밀함을 과시해야 했지만 결코 통치 가문의 상징물들과 경쟁해서는 안 되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그 임무는 매우 섬세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조용히 드러내면서도 결코 요란하게 뽐내지 않는 걸작을 창조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황실 디자인 대신 부드럽고 우아한 꽃 모티프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생화 화환을 연상시키는 가볍고 섬세한 장신구 유행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젊음과 신선함, 그리고 귀족적인 우아함을 주얼리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티아라를 제작한 특정 보석 세공사의 이름이나 공방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스타일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까르띠에나 부세론 같은 유명 공방들이 유행시킨 화환 스타일, 기법을 기교 있게 다룬 거장의 작품임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다이아몬드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가벼운 플래티넘 틀은 착용자의 머리카락 위에서 마치 무게 없는 꽃 화환이 떠다니는 듯한 환상을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탄생한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큐빗 샌드 티아라는 탄생의 순간부터 품격과 부, 그리고 영향력을 지녔지만 허용된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가문의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우아함과 절제된 사치의 상징이 되었고 한 세기가 지난 후 그 가장 유명한 소유주가 물려받게 될 바로 그 특성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티아라를 한번 손에 들고 보관자들과 소유주들만이 볼 수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봅시다. 이것은 권위의 거대한 왕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속에 얼어붙은 여름 정원의 꿈과도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벨 에포크 시대의 보석 예술을 지배했던 화환 스타일에 대한 찬가입니다. 보석 세공사는 무거운 금속 대신 플래티넘을 선택했습니다. 이 금속은 견고하면서도 가벼워 거의 보이지 않는 틀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위에 마치 거미줄 위에 이슬방울처럼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가볍게 흔들립니다. 구조의 중심에는 들장미나 사과꽃을 연상시키는 양식화된 꽃들이 피어납니다. 각 꽃잎은 섬세하게 선택된 옛날식 커팅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함께 모여 생생하고 반짝이는 표면을 만듭니다. 꽃의 중앙 부분에는 더 큰 보석들이 자리하여 머리를 살짝만 움직여도 밝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이 꽃 모티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아한 가지와 잎사귀들과 얽혀 조밀하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화환을 형성하며 전체 구성을 완성합니다. 바로 이 섬세한 공기감 속에 장인의 주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티아라는 아주르 또는 투각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속은 불투명한 벽이 아니라 빛이 장식 전체를 통해 모든 방향에서 스며들도록 하는 가장 얇은 레이스처럼 보입니다. 이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을 넘어 빛을 호흡하고 가지고 놀며 살아있는 반짝임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차가운 국가적 왕관의 광채가 아니라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빛입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천재적인 공학적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중앙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보다 살짝 솟아올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티아라가 변형 가능한 장신구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별한 틀, 즉 머리띠 형태의 기본 구조에서 분리하여 목에 밀착되는 목걸이로도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용성은 에드워드 시대의 최고의 세련미를 상징했습니다. 엄격한 궁정 무도회와 좀 더 친밀한 저녁 만찬이라는 두 가지 다른 행사에 하나의 장신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큐비샌드 티아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캐럿의 무게가 아니라 그 느낌에 대해 말합니다. 이 장신구는 제국 의전의 무게로 머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가볍고 거의 무게감이 없습니다. 박물관 전시품처럼 차갑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아 따뜻해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함을 속삭입니다. 이 보석은 신하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직무상 착용하는 왕관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왕조 외교의 무기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젊음 그리고 사랑을 기리기 위해 다이아몬드로 쓰여진 한 편의 시입니다. 비록 이 티아라가 카밀라의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녀의 진정한 데뷔는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1973년 7월 4일로 시간을 옮겨봅시다. 이날은 런던 사격의 전체의 달력에 중요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웰링턴 병경 근위대 예배당에서는 언론이 올해의 결혼식이라고 부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5살의 카밀라 샌드가 뛰어난 기병장교 앤드류 파커 보울스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하객 명단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했습니다. 여왕 어머니 앤 공주 그리고 마거릿 공주가 시계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고 신부가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벨빌 세순 의상실에서 만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1970년대 초반의 유행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장식한 보석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악센트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호의의 표시로 왕실 보물창고에서 빌려온 티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큐비샌드 티아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시대의 귀족 부인 보석함에 있던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신부의 머리 위에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 섬세한 꽃무늬는 새롭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순수함과 젊음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티아라는 카밀라의 모습과 완벽하게 어울려 그녀의 타고난 우아함과 내재된 스타일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선택은 깊은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자신의 티아라를 착용한 카밀라는 윈저 가문과의 인척 관계를 맺으려는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소냐 케펠과 어머니 로잘린드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 장식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녀를 가문의 강인한 여성들과 연결하는 유형의 고리였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신문과 잡지들은 빛나는 신부의 사진을 앞다투어 게재했습니다. 대중은 그저 아름다운 티아라를 쓴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지만 노련한 관찰자들과 귀족 가문의 정통한 사람들은 이 제스처의 깊이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큐빗 샌드 티아라는 그날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밀라 개인 역사의 일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그녀의 명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승리였습니다. 앤드류 파커 보울스와의 결혼 후 티아라는 수십 년 동안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가족 보석함에 조용히 보관된 채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조용한 부적과 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2005년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카밀라가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여 코널 공작 부인이자 왕실의 정식 구성원이 되면서 말이죠. 전 세계는 이제 그녀가 윈저 가문의 보물창고에 몰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빌린 전설적인 티아라들을 착용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의 개인 티아라의 진정한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레빌 티아라나 델리더바르 티아라와 같은 거물급 보석들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밀라는 꾸준히 자신의 가족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모든 장신구가 국가 의전과 왕족 게임의 일부인 세상에서 큐빗 샌드 티아라는 그녀의 개인적인 영역이자 그녀가 전하가 되기 전의 삶, 즉 그녀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닻이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면서 그녀는 마치 이것이 바로 나 카밀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선택에는 소유주의 성격을 드러내는 순전히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효과를 위해 제작된 육중하고 무거운 왕실 티아라들과 달리 그녀의 개인 티아라는 놀랍도록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외교 만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에게 이러한 편안함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과시적인 화려함에 대한 불호는 그녀 이미지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가볍고 꽃무늬 티아라는 그 이미지의 완벽한 보석적 구현이 되었습니다. 티아라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200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카밀라의 딸 로라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웨딩룩으로 어머니가 33년 전에 결혼식에서 착용했던 바로 그 티아라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코널 공작 부인이었던 카밀라는 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소장품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녀들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티아라를 단순한 개인 장신구에서 샌드 가문과 큐빗 가문 여성들의 계승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큐빗 샌드 티아라는 카밀라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등장은 드물었지만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티아라는 공식적인 지위와 개인적인 의미를 함께 표현해야 할 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레빌 티아라가 군주제 내에서의 그녀의 위상을 대변했다면 큐빗 샌드 티아라는 그녀의 뿌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승리의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황금기는 고요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이 티아라는 소유주의 개인적인 여정을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귀족 가문의 어린 신부에서 미래 국왕의 사랑받는 연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왕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티아라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도 자신에게 충실함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한다는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큐빗 샌드 티아라의 역사는 더없이 순수해 보입니다. 유명 보석들을 종종 따라다니는 피비린내 나는 흔적이나 저주의 이야기, 떠들썩한 절도 사건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신구를 감싸고 있는 그림자는 훨씬 더 깊고 고귀합니다. 그것은 보석 자체에 드리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탄생하는 데 사용된 자본의 근원, 즉 그 기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앨리스 케펠입니다.
카밀라 왕비의 증조 할머니인 앨리스 케펠은 에드워드 7세 국왕의 마지막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재치 있으며 매력적인 앨리스는 국왕의 친구이자 측근이며 때로는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던 살롱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국왕은 엄청나게 관대하여 그녀에게 돈뿐만 아니라 주식과 값비싼 선물들을 아낌없이 주었고, 이 모든 것이 케펠 가문의 막대한 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왕실의 후원이 그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최고의 장인들에게 보석 걸작품을 주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억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왕과 앨리스의 관계는 봉인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 시대 영국 상류 사회에서는 군주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왕비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알렉산드라 왕비는 경쟁 상대에게 놀라운 관용을 보였습니다. 스캔들과 수군거림은 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규모와 앨리스가 군주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티아라 구매에 에드워드 국왕의 돈이 사용되었다고 명시된 문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관대함 덕분에 그녀의 딸 소냐가 이토록 귀한 수준의 보석을 결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의 눈부신 광채는 바로 영국 왕실의 영광이 드리운 직접적인 반영인 것입니다. 또 다른 더욱 조용한 수수께끼도 존재합니다. 이 티아라가 소냐 케펠에서 그녀의 딸이자 카밀라의 어머니인 로잘린드 샌드에게 넘어간 후 그것의 대외적인 발자취는 사라졌습니다. 로잘린드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 장신구를 물려받았지만 대중 앞에서는 착용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녀가 이 가문의 유산을 착용하고 찍힌 알려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티아라가 그녀의 취향에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전후 사교계 생활이 덜 활발했을까요? 장신구 역사상의 이러한 공백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하며 한 세대 동안 그것의 수호자였던 여성의 운명과 취향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처럼 큐빗 샌드 티아라의 미스터리는 고딕 소설 같은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 운명의 섬세한 면면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금지되었지만 공공연했던 왕실 사랑의 광채가 다이아몬드에 어떻게 물질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세대 전체의 침묵, 이 보물을 소유했지만 보석함 속에 두기를 선호했던 한 여인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러한 그림자와 속삭임은 티아라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역사를 더욱 깊고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이 티아라의 첫 번째 시대는 신문 헤드라인이나 경매사의 망치 소리 없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장신구가 첫 소유주인 소냐 케펠에게서 그녀의 딸 로잘린드 샌드에게로 넘어간 순간 일어났습니다. 소냐를 낳았던 에드워드 시대의 화려함은 더욱 절제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무도회와 궁정연회를 위해 탄생한 티아라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새로운 세대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이들은 사치와 그 표현 방식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탄생과 초기 의도와 관련된 장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는 오랜 시간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세대 동안 그것은 대중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카밀라의 어머니인 로잘린드는 강한 성격의 여인으로 가족과 전원 생활에 헌신했지만 화려한 사교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가 이 티아라를 착용한 사진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세계와 관련된 화려함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삶에 그러한 장신구를 착용할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티아라는 공적인 지위의 상징에서 금고 속에 숨겨진 조용한 가족의 비밀로 변모했습니다. 두 번째, 훨씬 더 가슴 아픈 시대의 끝은 1994년에 찾아왔습니다. 이 해에 로잘린드 샌드가 세상을 떠났고 티아라는 유산으로 그녀의 딸 카밀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보물의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슬픔으로 얼룩진 상속 행위였습니다.
이때부터 꽃다발 모양의 이 디아뎀은 카밀라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실체적인 연결고리이자 기억의 물리적인 구현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티아라의 모든 면은 빛뿐만 아니라 사랑과 슬픔의 개인적인 역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오랜 망각의 시간과 조용한 가족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장신구의 성격을 단련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값비싼 귀족 액세서리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의 침묵과 또 다른 세대의 비극을 겪으면서 티아라는 깊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의미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로지 사적인 가족 유물로서의 삶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운명이었습니다. 큐비샌드 티아라의 두 번째 탄생은 갑작스러운 섬광이라기보다는 느리지만 확고한 새벽과 같았습니다. 2005년 카밀라가 코널 공작 부인이 된 이후 세상은 주얼리 향연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외교 리셉션에서 윈저 가문의 역사적인 왕실 보물들 사이로 익숙한 꽃무늬 광채가 홀연히 나타났을 때 이는 감정가들 사이에서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티아라는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 세계 무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이는 그 티아라의 화려한 귀환이었고 그 맥락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1973년 결혼식에서 티아라가 명문가의 신부를 위한 장신구였다면 이제는 군주제의 심장부에 있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아뎀이 아니라 의식적인 몸짓을 보았습니다. 카밀라는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산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그 유산을 보완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큐비샌드 티아라는 귀족적 혈통의 상징에서 개인적 정체성의 상징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디아뎀을 착용한 그녀의 모든 등장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고 가벼운 디자인이 웅장한 왕실 보석들과 어떻게 대조를 이루며 카밀라의 타고난 우아함과 실용성을 강조하는지 주목했습니다. 젊음과 근심 없는 삶의 찬가로 만들어진 장신구는 새 시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충실함과 엄격한 의전의 압력 속에서도 개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번째 탄생의 절정은 2006년 카밀라의 딸 로라의 결혼식 날 티아라가 그녀의 머리를 장식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은 그 장신구에 새로운 위상을 확고히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망각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물,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난 여성의 계보와 연속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티아라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치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의 무게와 보석 장인의 기술만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이 주얼리 분야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인 유래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소유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왕비이자 현재의 왕비가 착용하는 티아라는 더 이상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런던 타워에 보관된 유물들과 동등한 역사적 유물입니다. 수십만 파운드에 달하는 시장 가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는데 이제 그 진정한 역사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동시에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의미를 지닙니다. 큐비샌드 티아라는 런던 타워의 방탄 유리 뒤에 안치되어 있지도 국유 보물창고의 목록에 올라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의 수호자는 바로 카밀라 왕비입니다. 이 디아뎀은 그녀의 개인 소장품에 그녀 자신의 보석함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그것의 독특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왕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을 쓰는 여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위상은 단순한 개인 장신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카밀라가 왕비가 된 순간부터 티아라는 역사적 유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착용하고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여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라 현대 왕실 연대기에 살아있는 참여자이며 역사가, 보석상,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시하는 대상입니다. 큐빗 샌드 티아라는 샌드 가문의 개인적인 역사와 윈저 왕조의 공적인 역사라는 두 역사의 교차점에서 존재합니다. 생산 비용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재정적 평가가 역사적 가치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보석 전문가들은 사반사분 100만 파운드를 넘는 금액을 언급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 티아라의 실제 가치는 여러 보이지 않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잡을 데 없는 에드워드 시대 장인의 솜씨와 다이아몬드의 품질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유명한 앨리스 캐펠로 거슬러 올라가는 완벽한 소유 이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값을 매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층은 바로 카밀라 요인입니다. 현직 왕비가 개인적으로 총애하는 보석이 되면 그 가상의 경매가는 예측 불허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티아라가 아니라 카밀라 왕비의 티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평가도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문화적이며 역사적인 것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비록 개인 소유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국가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왕실이 가진 무한한 보물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밀라 왕비는 왜 이 티아라를 거듭해서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답은 명확합니다. 캐럿의 무게 때문도 또 가벼운 착용감 때문만도 아닙니다. 윈저 가문의 티아라를 착용할 때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큐빗 샌드 티아라를 착용할 때 그녀는 비로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왕실의 규범과 전통의 모든 것이 지배되는 세상에서 이 티아라는 그녀의 정신적 가치자 개인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보석 여권과 같아서 그 몇몇마다 그녀 자신의 삶의 한 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티아라는 왕실에서 눈부셨던 증조 할머니와의 연결고리이자 이 유물을 조용히 지켜왔던 어머니에 대한 경의이며 그리고 전통을 이어받은 딸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제국을 웅변하는 국가의 휘장과는 달리 이 티아라는 가족과 계승 그리고 뿌리에 대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큐빗 샌드 티아라는 무생물이 어떻게 인간의 열정과 운명을 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로 거듭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티아라는 케플 가문의 야망과 불을 담아 탄생했고 귀족적인 결혼의 상징이 되었으며 잊혀진 시대를 견뎌내고 어머니의 생생한 기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의 개인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어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티아라의 이야기는 보물의 진정한 가치가 애초의 가격이 아닌 그것이 스쳐간 수많은 삶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이 다이아몬드들의 반짝임은 투기적 자산이 내뿜는 차가운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간직해온 사랑과 자부심, 슬픔,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따뜻한 광채입니다. 이 티아라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족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큐빗 샌드 티아라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왕관들의 그늘 아래에서도 결코 덜 아름답지 않은 그만의 꽃이 피어나고 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진정한 힘이 휘장의 무게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 대한 충실함에 있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티아라의 진정하고 영원한 위대함이 깃들어 있습니다.